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가 3,070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시장에 해결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줬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부족한 점은 채우고 더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가 더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주식 젠틀맨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최근에 우리 시장을 계속 움직였던 유동성,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의 그런 유동적인 흐름이 좀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모처럼 또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에 매수를 했고 사실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악재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데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양시장 모두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그동안 시장을 좀 끌고 왔던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IT나 자동차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 IT 종목들이 과거처럼 이제 주도주로까지 복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아무래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실 건데 낙폭이 가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보다는 전체적으로 눌려지는 주도 종목을 좀 노리시는 게 더 좋고 오늘 지금부터 아마 경기 회복 관련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조정을 좀 받으면 그동안 조정 기간 말미에 급등하면서 사지 못했던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을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조정의 말미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주도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본다면 오늘처럼 오히려 시장에 엇박자가 나고 조정을 좀 받을 때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로 접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회복 관련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조금 마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개인 매수 대기 매수 자금들이 좀 이탈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동안 개인들의 대기 매수 자금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 4, 50조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1월달 급락이 이후에 다시 이제 대기 매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펀드 같은 간접 상품들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B2라고 불리우는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와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조금씩 조정을 좀 받으면서 시장이 좀 건전화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개인 매수 대화금들이 조금 이탈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은 시장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하방 압력에 비해서는 수급은 오히려 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유동성이 좀 마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는 종목들도 있고 주춤거리는 종목들도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꼽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련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건설주가 최근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건설주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입고 더 갈 수 있을지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잠시 잊혀졌던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G전자가 애플카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척이 됐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선거 관련된 이슈네요. 아무래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종목 오늘 왜 움직였나 하고 찾아보면 그냥 얼토당토 않게 선거인과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부동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 입이라도 뻥끗 했다 하면 관련된 주가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이슈가 또 종목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동산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선거가 건설업종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모멘텀으로 좀 본다면 어쨌든 지금 선거에 나와 있는 여당과 야당의 주요 정책 공약들을 보면 여당 쪽에서는 일단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걸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주택 관련돼 있는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 규제 철폐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양쪽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택 공급의 확대가 되었든 부동산 관련돼 있는 규제가 철폐가 되었든 어쨌든 건설주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지만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본다면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들어와 있는 확장주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시면은 기간을 중심으로 수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경기 회복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은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이 2007년 금융위기 때 고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14년 정도, 13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지금 현재 PER이 한 5배 내외 정도 있고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대형 건설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2.5배, 2.6배도 지금 속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평가 상태에 좀 머물렀다면 최근에 이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호재들이 좀 나올 때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아마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조정을 받을 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초 섹터들이 굉장히 큰 폭을 띄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난주 중반부터 속도를 좀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건설주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이 건설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리스크를 좀 줄이려면 가능하면 대형 건설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대형 건설주들도 대부분 PER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굳이 코스닥의 중소형 어려운 건설주를 찾기보다는 해외 수주 모멘텀과 주택 공급 확대 이 두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걷어갈 수 있는 대형 건설주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건설주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주 이외에도 뭐 엮여 있는 섹터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최근에 다 급등을 한 번씩 했고요. 네네. 뭐 건자재 관련된 KCC도 한번 급등을 했고, 뭐 쌍용항이나 시멘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건설, 철강, 기계 이쪽으로 매기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대형 경기 부양책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엮여져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개념과 또 한 가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주택 공급 경기 확장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아마도 건설주가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2월 달부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건설주들도 IT 섹터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건설주들은 하락 압박을 받는다라는 논리였는데 사실 최근에는 꼭 그런 부분도 아니지만 이 가팔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채금리가 해소가 되고 시장에 들어오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건설주들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건설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경기 민감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종목 이야기 시간에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한테 또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 다음에 또 정치 이슈가 남아있다고 하면 내년에 있는 대선이 가장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대선까지 좀 보고 정치인 테마주를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는 테마고 방금 우리 도안 아나운서께서 얘기한 것처럼 네. 사실 이제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길목을 지키는 전략은 맞고 어느 정도 인지도나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미 등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꼭 정치 관련 테마주로 꼭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유력 후보 몇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분산으로 그 후보들의 가장 밀접한 종목을 뭐 한 종목 정도씩 다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길목을 지키다 보면은 관련된 이슈가 한 번은 뜰 수 있고 길목 지키기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바로 파는 거죠. 그래서 한 후보를 고집하기보다는 유력한 후보 두세 명 이상을 길목 지키기 위한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단기 투자에 능수능란하신 분들의 한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슈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좀 그걸 전문으로 좀 공략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저희 전문가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제가 시장에서 한참 애플카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 워낙에 뭐 SOC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LG전자가 애플카와 지금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두면서 애플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죠. 애플카 프로젝트를 두고 LG전자와 애플의 IT 전기차 동맹 가능성이 급부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슈로 통해서 오늘 LG전자 굉장히 주가가 잘 갔는데요. 보면 이제 LG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개요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력 생산 제품부터 인력 그리고 설립 후 지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때문입니다. 이 마그마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LG전자와 자동차 전장 합작사를 세우기로 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캐나다의 마그마가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늘 이 이슈가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애플카, 처음에는 현대차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현대 관련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였었잖아요, 위원님. LG전자도 이 애플카 이슈를 통해서 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기쁠 수가 있죠. 내가 이제 LG전자를 갖고 있는데, 오늘 뭐 9%, 8% 급등을 하면, 당연히 이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이제 이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현대차에서도 보셨다시피, 만약에 현대차가 올 1월 초에 수소 테마나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에 엮이지 않았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을 겁니다. 근데 LG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오늘 나온 그 이슈를 좀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 LG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애플카는 LG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LG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마그나라는 회사의 CEO가 우리가 애플카를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일종의 협의가 된 게 아니라 의지를 표명한 거죠. 우리가 애플카를 생산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애플카 진행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 마그나라는 LG전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CEO의 개인적인 이제 의지 표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LG전자를 오늘 8% 넘는 급등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우리가 좀 본다면 이 애플카가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IT 업체에서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부분이 오히려 운송 장비 업체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적용했을 때 사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업체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일단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LG전자가 가장 근사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자체에 가지고 있는 IT 분야뿐만 아니라 LG전자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LG전자 그룹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LG전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기차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만약에 애플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업체가 얽힌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계산을 아주 세밀하게 다시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은 협력사를 하청업체로 취급하지 파트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대만의 폭스콘 같이 일단 어쨌든 간에 하청업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수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 뭐 벤츠나 BMW,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다 애플에 태자를 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애플이 지금 현재 애플카와 관련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하는 협력사는 대부분 이제 운송 장비 업체, 자동차 업체죠.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구하는 거지 같은 전장 부품 IT 업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LG전자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오늘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아주 단기적인 투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장기적인 투자로 오히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뉴스가 향후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나의 CEO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애플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나왔던 부분도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은 협약을 맺기 전까지 만약에 언론에 노출하면 무조건 계약을 취소한다. 이번에 이제 기아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없이 이렇게 먼저 마그나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확인하고 충분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마그나의 CEO가 그냥 개별적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무언가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 때문에 LG전자를 공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슈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애플카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현대차도 관련된 이슈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또 이슈 때 들어가셨던 분
분들은 지금 또 많이 또 속을 애태우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자동차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나오면 전기차와 관련된 작은 종목들도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아래 낙수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뭘까요, 전문가님? 일단 전기차와 관련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플랫폼과 공조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굉장히 많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어디가 많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전기차가 들어가는 부품과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어디가 많을까요? 느낌상 전기차에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내연기관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연기관에 그동안 장비와 부품 소재를 공급했던 업체들이 전기차가 되면 업체가 지금 예상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잘 보면 정부에서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로 갔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전환하는 걸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서 상당수가 전기차로 전환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플랫폼과 관련된 업체 그리고 공조장치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뭐냐면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한 200여 개 쓰였다면 전기차에서는 뭐 한 3천여 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 전기차는 IT 전장 부품은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기존의 자동차 관련돼 있던 부품 업체들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전기차 투자를 하실 때는 부품 쪽이나 장비 쪽에 대한 선택을 상당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부품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아예 생태계 자체가 바뀌게 되면 관련된 탄력을 받는 종목들도 좀 새롭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전기차에 좀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이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슈 정리는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아직 면허가 없어서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 차알못이라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났는데 오늘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 꼽혀져 있더라고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자동차 업종이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사실 이제 그동안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IT 종목,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종목과 현대차를 비롯한 운송 장비 업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현대차도 1월 달에 애플카와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낙폭이 과다했던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 상승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상승폭도 상당히 나왔지만 사실 이 자동차 업종의 단일로 놓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놓고 본다면 사실 올 한 해 그렇게 걱정해야 될 부분에 나빠질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올 한 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차였는데 문제는 이제 1월 초에 수소차 테마와 애플카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가 이상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거기서 외국인과 기관자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기간 조정이 상당히 이제 지루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작년 한 해 보면 현대차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실적 개선이 가장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도 굉장히 빨랐고
예상했던 실적 추정치에서도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성장폭이 넘버원으로 나왔었죠. 가장 높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현대차가 내연기관차 때도 선방을 했지만 앞으로 수소차나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래서 올 한 해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종목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히 테마에 엮이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공장이 멈춰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동안 잘 컨트롤을 해왔던 현대 기아차도 공장이 일부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온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자동차 업종 자체는 오히려 지난 한 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굉장히 위축됐던 공장이 셧다운됐던 그 공포심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크게 하락했던 종목이 가장 크게 반등을 주는 게 원래 맞는 논리거든요. 항상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는데 그렇다면 작년 코로나19 급락 때 급락률 1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 여행이나 항공이 아니라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등도 그만큼 더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쇼테이지라는 이 하나의 또 돌파구가 하나의 또 배려가 나오면서 지금은 주가가 좀 답보 상태를 겪고 있다. 다만 이 업황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업황 자체는 분명히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에 실패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가 쇼테이지가 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요를 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쪼그라들었던 시장이 올 한 해 한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지금 1월부터 1분기부터 지금 수요가 이만큼 더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수요를 넘어서면서 지금 공급 부족 상태가 왔기 때문에 공급 부족 상태는 단기적인 악재지만 사실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업황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주가가 행보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주가가 바닥을 잡아 나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도 지금 현재 개선이 되겠지만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수소차와 관련되어 있는 대형차 부분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플랫폼 요 두 가지에서 다른 글로벌 업체들과 차별화를 좀 이룰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만 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이 잡혔다거나 혹은 외국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면서 바닥을 잡는지 확인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움직이는 업종으로 자동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 업종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확실히 실적은 좋게 나오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기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작년에 코로나19 급락으로 이 노동 집약적인 자동차 공장들이 감염 우려 때문에 제일 먼저 셧다운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낙폭도 제일 컸었고 그런 기저 효과를 보면 솔직히 이제 그 내연기관차 자동차 업체들은 웬만하면 올해 실적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아마도 현대차가 조금 더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작년에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도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이오닉 5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 경쟁해볼 수 있는 이제 차종도 나왔고 또 한 가지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부분까지도 직접 생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현재 테마에 엮이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지만 네. 전체적인 업황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이제 기저 효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동차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존재를 하는데 전문가님 자동차 업종 안에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눈여겨보는 아래 작은 종목들도 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는 이 자동차 부업체들이 약간 극과 극으로 편차가 좀 심하게 나옵니다. 전기차 이슈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승폭이 좀 기대감이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극단으로 나뉘는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전기차로 넘어갈 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랫폼, 그러니까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크게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공조장치입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내연기관차에 있던 부품들이 전기차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이 공조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기차에서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혹은 공조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기후 외에 이제 기타적인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공급하던 부품 장비 업체들은 접근을 조금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존재를 하지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여쭈어 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주식시장만 보면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 쪽을 볼까요, 전문가님? 시장 전체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기 회복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기 회복되니까 소비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수익을 많은 시간을 열심히 보셨어야 되는데 네.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렸던 경기 회복의 기초 섹터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그 실제로 저번 주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그리고 지난주 중반부부터 어디가 움직이냐? 기초 섹터 다음에 이제 확장 섹터가 움직이는 네. 거죠. 이 확장 섹터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들이 움직이는 거고, 요 기초 섹터와 확장 섹터와 소비재가 순서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기초 сек터 일부 옮겼고 확장 섹터 옮겼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뭡니까? 소비재가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튀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부터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그 순서가 제가 지난주 수익을 많은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초 섹터들, 철강, 기계, 그다음 확장 섹터들, 조선, 해운, 건설, 그리고 이제 소비 섹터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IT 섹터 중에서는 실적이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레벨업 되는 아주 제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일부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국한해서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더 자세한 부분은 오늘 역시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 움직일 업종 중에서도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디를 볼까요? 내일 이제 움직일 업종은 오랜만에 화학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화학 섹터가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금 현재 작년에 백신 투약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운송 장비, 철강, 화학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운송 장비는 테마에 엮이면서 완전히 미끄러져 있고, 철강은 최근에 이제 다시 강하게 주도주로 복귀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마 제일 궁금한 부분이 화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화학은 이제 아주 반등이 스무드하게 지금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 화학 차트를 보면은, 업종 차트를 보면 상승폭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쪽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고점에서 받았던 매물을 뛰어넘는 아래쪽에 매수 물량이 지금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고점에서 형성했던 차익 매물보다 아래쪽에서 지금 현재 매집해 들어가는 매수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화학업종을 굉장히 또다시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철강업종에도 똑같이 드렸거든요. 이전에 작년에 제가 11월달, 10월달 굉장히 강하게 갈 때 현대제철로 철강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다시 올 1월달에 지나고 2월달 넘어서면서 포스코로 철강을 좀 강하게, 지금부터 다시 철강을 봐야 되는데 포스코를 보시는 게 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화학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학은 철강이나 기계에 뒤질 것 없는 실적을 지금 이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기초 소재들 있잖아요. 기초 소재가 되는 화학 제품들이 대부분 작년 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제품 가격이 인상됐고, 요거는 기계나 철강과 똑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조정폭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선조정을 받았고, 지금 아래쪽에서 다시 매집도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우리가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이나 해운이나 건설, 소비재까지 굉장히 바닥권에서 잘 매집을 해서 수익을 꽤 내고 있는데, 화학 쪽만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 포트에서 비실비실 거리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화학 섹터가 조정 말미에 어떻게 보면 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상승을 줄 때 화학 섹터가 한번 직전 고점을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섹터 자체의 레벨업, 그리고 굉장히 가격 조정을 잘 받아놨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잘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화학 섹터는 눌림목에서 조금 접근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1분기 이상 2분기 이후까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을 굉장히 잘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고, 화학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호재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 잘 그 펀더멘탈 관련된 있는 뉴스를 보면 상당히 호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시장에 반영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타를 붙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호재들이 종목별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정 움직일 업종 화학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볼까요? 저희 위원님이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기계 여러 가지 경기 민감주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해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좀 이것도 대한유화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더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가에? 그러니까 이제 PR을 보면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유화가 지금 현재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유화인데, 그러니까 대한유화를 잃은 거죠. 여기서 팔면 급등을 할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흘러내릴 것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심리가 많이 좀 조장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대한유화는 70%가 전통적인 석유화학이고 30% 정도가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 쪽인데, 이 석유화학과 관련 쪽은 실적이 지금 워낙 탁월하게 1분기 아마 사상 최대 실적, 2분기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유럽 쪽에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공장 증설, 그리고 분리막 지난주에 나왔던 글로벌 리포트를 보면 분리막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3년 정도 되면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서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서 분리막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한유화가 초고밀도 PE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로벌 셰어 1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가,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대응 호재가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이 종목 자체 등락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유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간다면 수익 투자가 아니고 장기 투자라면 저는 대한유화는 꼭 그대로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익 투자라면 물론 단기적인 지지세에 따라서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을 좀 해야 되겠지만, 대한유화는 제가 봤을 때 호재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호재가 반영이 되는 시점이 조만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설렐 것 같은데 화학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한유화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 주 베스트 스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 코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은 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드렸는지 하나둘씩 좀 찾아보면 현대제철 1월 초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S1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최근에 너무 잘 가고 있는 건설주 중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 공략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두 번에 나누어서 언급이 됐던 삼성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뭐 소비재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음식료 쪽에서 롯데칠성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아까 이제 화학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한유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기계업종에서 너무 잘 가고 있는 두산밥켓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와 HMM도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지난주에는 포스코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저희 위원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넣어서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뭐 수익률을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면 지금 어마무시한 종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어느 종목부터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되는 종목들은 흐름이 좋았고요. IT와 관련되는 종목들은 좀 고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IT 쪽은 제가 철저하게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는 반도체, MLCC, 2차 전지만 좀 국한돼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IT 섹터에서 그 세 종목들은 저점 관점에서 조금씩 보시고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거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초 섹터에서 확장 섹터, 소비 섹터로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상승할 모습을 좀 보였고요.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볼 종목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을 네. 좀 먼저 볼게요.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단기적인 매도 신호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 매도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비중 좀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출의 90%가 알고 계신 것처럼 바켓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입니다. 미국에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 지금 현재 오늘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2조 달러 내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오늘 3조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그 2조 달러나 3조 달러에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의 차이가 좀 있는데 2조 달러 가량의 인프라 투자가 나온다면 오늘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단기 조정을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3조 달러로 증액이 됐다라고 하면 내일은 아마 급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적당히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는 위치였고, 기계업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특히 이 기계업종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탄탄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관 수급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지만 급등했다 급락하는 경향이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올랐다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재차 상승하면서 레벨업,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매도 신호가 조금 들어왔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볼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작년에 현대제철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1월 초에 현대제철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사실 이제 그동안 철강업종들은 좀 기다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상승 구간에 들어올 때가 기다렸다가 조정받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포스코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철강 제품 가격이 인상됐는데 올해 또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은 지금 현재 조금 소폭 내리고 있는데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진 구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난립해 있던 철강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공급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조절하면서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단기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투자했던 광산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테마에 살짝 엮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기 급등의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블록들이 나오면서 블록들이 나왔던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저점을 강하게 형성해 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 만큼 업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오늘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HMM입니다. 네. HMM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일 전에 차익 실현을 말씀을 좀 드렸고 29,000원 내외에서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급등이 왔는데 이 급등은 사실 펀더멘탈과 무관합니다. 뭐냐면 수에즈 운하 아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이 침몰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을 해봤죠. 운임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단편적인 논리고 네. 이런 급등이 만약에 예상 외 급등이 나왔다면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테마나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대형주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HMM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해운 업종들은 이전에 벌크 업종들이 운임 상승과 관련되면서 먼저 상승을 했고요. 작년 이제 4분기에 처음으로 거의 제 기억에는 한 10년 이상 만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그 부분 때문에 HMM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최근에는 이 컨테이너 수요 부족에 의해서 운임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HMM이 단기간에 가격 급등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고 불과 한 달 상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굉장히 어릴 때 감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감자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본다면 사실 가격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약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굉장히 업황이 좋고 사실 우리가 이 2만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한번 사볼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초반대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 꽤 많이 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고 지금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후에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올해는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IT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올해는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들이나 확장 섹터들이나 혹은 소비재 관련된 쪽으로 순환매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오늘도 이 종목들이 지난주에 급등을 한 뒤에 조정을 받았고 IT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IT 종목들이 다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시장의 중요한 방향은 올해는 경기 회복입니다. 여기에 무조건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고 IT 종목이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그 반등은 반도체나 2차전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제한적으로 보시고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많이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종목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덧붙여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잠시 뒤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팁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심야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